안녕하세요. 이스라입니다. 오늘은 벌써 9번째로 우울증 일기를 찍는 날이네요. 상담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상담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등등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상담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상담을 예약하면 빠르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4회 상담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상담사님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다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아침밥을 먹다가 물이 필요했다. 내 몸을 움직여야 마땅할 텐데 자연스럽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 혼자 물조차 가볍게 먹지 못하다니 이런 몸 상태로 얼마나 지내야 하는 걸까? 상담소에서 마음이 치유되면 통증도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내가 물어봤다.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대답했다. 상담을 통해 방법을 알아가 봐야 해요.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약은 계속 먹어야 할 테고 통증은 계속될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내 마음에 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내가 치유해야 할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을 얻고 싶다.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일기도 있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일기도 다 읽어볼게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더니 이렇게 아플 정도로 마음이 아팠던가? 오늘 보건소 정신건강상담 세 번째 시간이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나의 인생에 대해 말했고 끝나니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다. 저번에 통증의 원인에 대해 찾고 싶다고 했는데 나름의 답을 내린 것 같다. 내 인생의 방향이라 믿었던 길이 붕괴되어 버린 것. 진심을 다했던 순간이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 2년 6개월간의 시간이 끝난 것. 몇몇 어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치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장면을 온몸으로 느낀 것. 나 또한 이기적이며 돈이 관련되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보다 밟고 일어서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한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고 싶다. 이렇게 세 번째 상담을 한 다음에 일기를 썼네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많이 된다고 해요. 오히려 더 마음에 있는 걸 꺼내니까 몸이 아프고 근데 그게 치유가 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건소에서 상담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모르는 사람한테 충격을 받았던 힘든 일을 말해야 하니까 그렇게 된 배경부터 시간적 순서부터 사건까지 저도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또 이번 일기를 읽는데 울컥하는 게 제 마음에 눈에 그런 안 좋은 것들만 보이게 막이 씌었었나 봐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런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상담 갔을 때 일기인데요. 상담을 하면서 내 상처들을 꺼냈다. 여러 가지가 나왔다. 부모님의 이혼, 친구들의 따돌림, 가족 관계의 불화, 회사에서의 노력, 대표의 일, 앞으로의 막막함 등 이 마음을 추스리면 통증이 사라질까? 상담을 받으면서 엄마가 이제 이 다리의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수소문을 해가지고 혈치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혈치료를 하러 갔는데, 혈치료는 온몸에 있는 혈관을 따라서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 한 번 갈 때마다 1시간 반씩 그렇게 받았는데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집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도 좀 비쌌는데, 저랑 엄마는 혈치료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가지고 혈액이 온몸에 잘 돌면 통증이 없어질 거다, 우리 혈치료를 받으러 가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분명 좋은 점도 있었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잠도 푹 잘 수 있고 뭉쳐있는 곳을 풀어주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다리에 통증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7번을 가고 우울증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에는 이게 해결책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혈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때 제가 다니고 있던 정신과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라는 걸 주는데요. 이때도 미리 해가야 되는 설문지가 있었어요. 그때 내 어린 시절은 어땠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된 다음 가족 간의 관계는 어땠고, 친구와의 관계는 힘들었던 거는, 뭐 이런 다양한 질문을 다 이제 서술형으로 써가야 됐고, 그 써간 내용에서 이제 상담사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고, 이제 검사실에서는 인지검사를 했는데 수학 문제도 풀고 상식 문제, 그리고 뭐 도형을 잘 맞출 수 있는지 등등 추상적인 그림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는지, 또 다른 그림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떠올려 이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하면서 눈물이 한 번 났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떠올리는 장면이었는데, 여자 어른이 그 현관문 앞에서 되게 슬퍼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엄마의 모습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자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떠올렸던 슬픈 장면이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병명은 우울증과 신체화 증상이고요.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 받기를 권유받아서 이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상담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요. 오늘도 일기는 밑에 써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